자, 앞서 몇 가지는 쭉 훑어는 봤어요. 뭐, 네. 카카오뱅크도 좀 봤고, 삼성 파운드리 분사 얘기도 좀 훑어봤고, 안 다룬 게 대북 관련 재료입니다. 사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 텐진을 지금 방문하죠. 네. 중국의 이제 외교 담당 왕이 외교부장하고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, 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고위급 회담이 되는 것 같아요. 문제는 거기에 이제 우리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대북 관련 재료가 네. 포함되어 있느냐. 지난 주말에 금요일 장 마감 무렵에 대북 관련주들이 약간 끔찍했는데 움직였죠. 네. 무슨 카드가 있을까? 웬디 셔먼 가방 안에는 종전선언? 종전선언 카드가 있을 것이다, 있을 수도 있다,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지난번 작년 올 3월이었죠. 그때는 이제 알래스카에서 이제 서로 눈싸움만 하고 끝냈고 이제 중국을 들어가는 가장 고위 인사의 첫 번째 방문 뭐 이렇게 좀 의의를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주된 내용을 좀 다루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. 지금 보니까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뭐 식량난도 그렇고 뭐 지금 제대로 나라가 굴러가지 않는 수준까지 좀 간 것 같더라고요. 코로나까지 좀 감안을 해봤을 때. 네. 그러면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. 그걸 위해서는 이제 뭐 종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뭔가 있을 수 있겠다. 이런 내용은 지난 금요일 한 오후 2시 반부터는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좀 구체화될지는 이건 뭐 알 수는 없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이 최1급의 좀 그런 이제 비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뉴스 플로우를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동시 효과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뚜렷하게 뭐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좀 뉴스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된다 그러면 또 확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. 네네. 무슨 이슈가 어떻게 가야 등장할지 될 것 모르겠지만. 같습니다. 네. 하여튼 뭐 안 다뤄볼 수는 없고 살짝만 다뤄봤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라. 첫 번째 네. 준비하신 건 뭔지. 예. 뭐 이번 주는 어디서 튈까?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. 대북도 튈 수 대북을 제가 뺐네요. 대북을 좀 뺐고 어디서 튈까? 저는 이제 지난주에는 반도체, 그다음에 바이오, 탄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꼽았었는데 바이오는 그냥 그랬고 반도체와 탄소는 좀 제법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이제 전장 그리고 탄소의 연속, 그다음에 5G 이렇게는 움직일 것 같고 네. 반도체와 바이오는 조금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. 이렇게 좀 먼저 결론을 드리고 이번 주는 이 정도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좀 예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 국내 코로나19 감염자는 주말 익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의 일부 효과는 있는 것 같고 날씨도 더우니까 또 외출은 자제하신 부분도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대충 예상치는 1,300명대, 네, 조금 줄긴 했네요. 1,318명 이 정도 되는 것 조금 같습니다.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예. 뭐 1,800명대에서 1,300명대면 뭐 줄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네 자릿수. 뭐 한 하루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고요. 그렇죠. 한 일주일 정도 적어도 한 5일 이 정도의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봐야죠. 이제 비수도권 그렇죠. 그쪽에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워낙 좀 이제 빠른 순환매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? 사실 대응이 됩니까? 대응이 안 되죠. 대응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잘 찍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네. 지금 시장이 실적에 반응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은 아니니까 그렇다 할 이슈를 품고 있는 곳을 좀 봐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미국장을 보니까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. 특히 네. 이제 나스닥, S&P 500 여기 지수가 이제 다우나 뭐 다우존스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고 이런 것들을 좀 매칭을 해봤을 때는 국내 그러니까 이 큰 기업과 코스피 지수보다는 역시 이번 주에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 또 국내 대기업의 좋은 실적을 낸 그런 어떤 연장선상, 그러니까 이제 밸류 체인 안에서 순환매를 수혜받을 곳을 이제 미리 찍어놓고 저는 이제 빠른 어떤 발빠른 그런 대응을, 그러니까 손절이면 손절, 익절이면 익절 이렇게 좀 명확한 추구점을 두고 대응을 하는 방법만이 이제 요즘 같이 순환매가 빨리 도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중단기, 이렇게 좀 스윙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뭐
뭐 9월 정도까지 FOMC 테이퍼링의 이슈를 좀 밀어놨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성장주들이 좀 시간을 번 거는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순환매에서 지금까지 가장 강한 임팩트는 메타버스와 2차 전지가 나왔었죠. 각자 한 일주일 정도, 5영업일 정도의 어떤 이제 임팩트를 좀 보였고 중심적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미국의 이제 빅테크 종목들을 보면은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좀 실적을 바탕으로 좀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. 근데 우리도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실적하고 맞물려 있는, 그러니까 전방이 뭐 자동차가 좋은 실적을 냈다면 당연히 이제 뒤에 있는 전장 업체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좀 아이디어에서 좀 출발을 좀 한 거고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다음 순환매를 찾을 만한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. 일단 현실적으로 한번 속된 말로 해먹은 쪽에서는 이제 매물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해먹기에는 또 이렇게 시장에 들어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게 네. 본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5G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왔고요. 5G가. 네.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잖아요. 그러면 전장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도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한번 좀 매기가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내일 27일 날 이제 대선 주자들의 탄소 관련된 이제 또 이런 생각들, 또 공약들 이런 것들을 또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. 그러면 지난주 말에 이어서 탄소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탄소 관련 네,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유니드 같은 게 상한가를 갔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가격제한 탄소를 가격제였죠. 포집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. 그래서 이제 막 탄소라 그러면 막 풍력, 수소 뭐 여기까지 너무 이렇게 넓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탄소를 포집하고 그 탄소로 무엇을 재활용할 수 있는가, 이제 요거에 일차적으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현재 수급은 5G 쪽하고 바이오가 좀 강하긴 합니다만 이쪽에 이어서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전장 그리고 탄소 이런 쪽도 좀 잠잠한 부분 가운데 조금씩 수급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피곤한 시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거래량이 매우 좀 중요해지는 이제 그런 시장이고 또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25조 밑에서 좀 이렇게 놀고 있다 보니까 이 순환매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휴가 시즌이 또 겹치다 보니까 몰리는 쪽으로 계속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5G 그리고 바이오, 뭐 탄소, 전장 뭐 이런 쪽이 이번 주에는 좀 유력한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좀 대표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. 뭐 KMW, 뭐 네. 테크윙, MC넥스, MC넥스. 네, 뭐 오비고. 그러니까 뭐 KMW는 5G고요. 테크윙은 반도체 후공정 쪽이고, 네. MC넥스와 오비고는 전장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이고, 그리고 휴캠스와 캠트로스는 이제 탄소 배출권 뭐 이렇게 좀 관련된 그런 종목들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저는 이번 주에는 좀 전장 쪽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MC넥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장민 차장이 이렇게 쭉 늘어놓잖아요. 그러면 이제 우리 주조 안에서 막 뭐 할까 뭐 그래서 네. 찍는 것 같아요. 저 안에서도 이렇게 찍더라고요. 그래요? 네, 정경민 차장의 선택이 과연 무엇일지 오늘은 독특하게 MC 코너 넥스. 안에 코너군요. 그렇죠. 흥미로운 거니까. 네. 유니드는 이 가치투자클럽에서 7월 16일 날 저한테 자료를 줬었군요. 이거 왜 내가 안 했지?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. 그러니까 너무 많은 좋은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네요. 내용이 좋네. 제가 지난주에 가성칼륨. 이제 뭐 태경 BK 뭐 관련돼서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. 유니드가 상한가를 갈 줄은 몰랐네요. 네. 그러니까 큰 종목인데. 부지런해야 됩니다.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. 네. 하여튼 요거 놓치지 않도록 제가 잘 또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개장에 5분 채 안 남았습니다. 어떻게 또 준비하는 디테일이 있습니까? 네, 뭐 종목들 뭐 최근에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오늘 레슬라가 어떻게 될까가 더 관심이 있어 하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레슬라가 드는데 뭐예요? 네이처셀입니다. 요즘에 왜 그러는 거예요? 그런 것들을 좀 찾기 위해서 이제 종목을 이제 좀 뽑아 보려고 이제 네.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 봤는데요. 한 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바이오가 좀 꿈틀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 바이오를 주셨듯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제 그런 네, 이거 왜 올라? 변동성.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
굳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갖다 붙여야지만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일단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뭔가가 또 나중에 나오나? 욕? 뭐 이제 뭐 네이처셀은 이제 그 이제 옛날 상폐됐던 RNL 바이오의 이슈가 좀 있어요. R 바이오라는 그 이슈가 갖다 붙이면서 이제 폭발을 한 이제 그런 지난주 금요일에 상황인데 라파스가 움직였잖아요. 라파스가 그 주사 마이크로 니들. 마이크로 니들. 예. 거기도 지금 뭐 큰 내용들이 있는 것 그 같은데. 예, 저 뭐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하면은 뭐 혈전이 이 혈전이 근육에 줄어든다. 이제 혈관을 뚫기 때문에 혈전이 생긴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혈전 부작용, 백신에 대한 그건 이미 뭐 공중파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하는 방법으로 이제 피부에 마이크로 니들 형태 그 이슈가 계속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실제 계속 또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모더나 관련해서 모더나하고, 예, 예, 뭐 그런 부분. 계약한 것도 라파스 얘기는 많이 그렇고. 그 공시 찾아보시면 마이크로 니들 관련돼서 라파스 공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. 있죠. 그런 것들 네. 예,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직은 이제 바이오가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갇혀 있는 모양새가 좀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바이오에 좀 뭐 이런 말씀들이 좀 근데 고인물 같은 이제 계속해서 좀 우려 먹었던 것이 이제 항암제, 네. 치매 치료제, 뭐 당뇨, 줄기세포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.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좀 찬밥 신세를 좀 면치 못하고 좀 있는데 어차피 지금 시장은 뭐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무슨 펀더멘탈 이런 걸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다 그렇죠. 보니까 이런 이슈와 수급 변동성 뭐 시장이라면 또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게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좀 찾아보려고 했던 이제 그런 좀 의도가 좀 있었고요.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는 이제 그 스위스 제약사죠 로슈의 치매 치료제가 좀 이제 임상 3상을 이제 내년까지 끝내고 치매 치료제를 드디어 이제 낸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자극이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얘기도 계속해서 좀 주말 사이에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뭐 단순히 좀 신약 뭐 바이오로 이제 보는 쪽도 뭐 괜찮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모멘텀 보이는 쪽이 또 의료기기 쪽이잖아요. 그렇죠.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올라온 부분, 뭐 미용, 치료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에도 뭐 타 종목들 대비 좀 남다른 이제 그런 모멘텀이 좀 있지 않나라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휴가를 앞두고 조금 줄어드는 거래대금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좀 단기 투자거리를 좀 찾아본다면 바이오도 전 충분한 끼가 있다라고 좀 봐지고 뭐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은 이따가 제가 공략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따로 빼놓으신 게 있구나. 네, 그거 아니더라도 좀 끼 있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종목들을 좀 빼봤고요. HLB 제약이 조금 남다른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, HLB 제약 그리고 뭐 치매 관련돼서는 이제 이연 제약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로 볼 수 있겠고 또 아이센스 제가 지난주쯤에 강조를 한번 많이 하셨던. 예, 말씀했던 그런 종목인데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. 경구용 관련해서 뭐 KPM 테크, 그다음에 텔콘 RF 제약 같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,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언급을 했었던 바이오 리더스도 거기에 좀 유망주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들 중에서는 좀 수급이 남다른 HLB 제약 한번 좀 관심 있게 뭐 좀 집중으로. 차트 이렇게 좀 보고 싶고 네. 공략주는 제가 이따가 9시 개장 5분쯤에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략주를 얘기해 주시고. 네. 자, 오늘은 하여튼 바이오도 아직은 살아있는 재료다 네, 이래서 수급이 살아 있습니다. 네. 네. 저 중에 리스트이지만 HLB 제약이 좀 독특한 느낌과 뭐 움직임이 있다. 네, 네. 네, 느낌으로 하는 건 수급적으로 아니지만, 봤을 때 네. 네, 그런 집중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자, 개장이 또 바짝 다가왔습니다. 뭐 호가도 지금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개장 후에 다시 시장 접근 들어가겠습니다.